고성국 주필님과 함께 신년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에 좋은 소식들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워낙 국가가 위기적 상황이라 아주 절박한 투쟁의 소식으로 먼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앞 상황이 조금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막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그 대통령 관저 그 출입문 쪽 있죠? 그쪽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 병력을 이렇게 좌우로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제 수천 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원래부터도 집회를 대통령 관저 정문 쪽이 아니라 거기서 남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천 명 규모의 자유파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신혜식 대표나 이런 대다수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이 다 지금 관저 앞으로 나와서 자유파 집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이제 공수처가 오늘 중으로 어쨌든 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했는데, 그렇게 협박해 놓고 하는 신용이라도 안 낼 수 없으니까 일단 관저로 진입하는 쪽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좀 확보해 달라 경찰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부터도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원래도 이 대통령 관저 출입구 쪽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건 누구건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거기는 경찰과 경호처 요원들이 평소처럼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누굴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국민이 거기서 집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밀려난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제 경찰이 좌우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무슨 긴급 비상 상황이라고 막 그렇게 자꾸 할 거 없고요. 이거는 그냥 공수처가 쇼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을 지금 이제 마당을 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어제 현장에 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수처가 거의 불법성이 짙은 이 영장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1월 6일 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저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책당하니까 어쨌든 하는 듯이 신용은 낼 거고, 그건 이제 오늘 할 수도 있고 오늘 했다가 안 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대통령 관저 입구 쪽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가서 우리가 이거 영장 가지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까지는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관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인데, 지금 여기는 경찰이지만 저 뒤쪽에 경호실에서는 우리는 이 경호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사실은 오늘 언론 보도된 것도 보면 경호처 입장은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성이 짙은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응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걸 체증하기 위해서 영상 장비를 다 지급했대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경호라고 하는 게 대통령 한 사람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영화에 나오는 무슨 저 경호 요원들이 서너 명이 둘러싸고 이런 게 아니고, 저 대통령 관저 한남동은 그 경호 구역이 설정돼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지금 보이는 저 철책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보이는 흰 건물 그 바깥으로 해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언덕이잖아요. 예, 예. 그 전체가 다 경호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예. 지금 댓글창에 보면은 뭐 한남 초등학교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 평소에도 거기는 진입 안 됩니다. 그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한 경호 구역 안에 잘못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총을 쏘지는 않겠죠. 우선 경호처 요원이 또는 군인들입니다. 다 경고를 하겠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불신 검문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정말 공포탄을 쏘고 그래도 안 되면 실탄 발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또는 해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지레짐작으로 그 좀 하지 마세요. 이게 한남초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한남초 앞에 가서 또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리를 좀 알면 이런저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1차 그 저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제 1차 저지선이에요. 우리 자유파 국민은. 왜냐하면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결국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차 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이 나가서 예. 필요하면 수만 명까지 모여서 합니다. 당장 이 방송 마치면은 이영풍 기자도 저도 현장에 나가요. 나가서 1차 저지선을 우리가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칠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공수처가 들어와도 우리를 먼저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한테 저것들이 체포영장 내는 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민노총이 무슨 체포처 만들어서 갖고 뭐 어떻게 침투하겠다. 그래, 우리부터 그러면 끌고 가봐.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우리한테 몸에 손대는 순간 불법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천 명의 경찰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력으로 싸워서 퇴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이 다 몸으로 방벽을 받고 있으면 우리 몸에 손을 대고 끌어내리는 순간 저자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퇴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1차 저지선. 예. 만에 이게 뚫릴 리도 없지만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 끌어내겠어요. 예, 예. 뚫릴 리가 없지만 이게 만에 하나 구멍이 나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경호선이에요. 그렇죠. 경찰은 뭐 저 눈치 보느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겠지만 경호 요원들은 경호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지금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다 라고 딱 규정하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면은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따라 행동하겠다 이렇게 딱 공개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자유파가 뚫려도 경호처에서 그 경호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이 방벽은 절대 못 뚫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당할 일 없다. 그러니까 물론 저쪽에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가 긴장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소식을 주고받고 사발통문 돌리듯이 하고 그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발 좀 같은 자유파 진영에서 야 이렇게 급한데 너희들 이 한가하게 방송이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듯이는 좀 하지 마라. 예?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지금 한남동에만 우리 자유파가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예, 예.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일은 안 싸울 거예요. 모레는 안 싸울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안 싸울 거냐고. 그러면 전국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들이 다 일상도 있고 다 일정들도 있으니까 그럼 나는 요번 주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올라가겠다. 그리고 한남동에는 다음 주 목요일쯤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자유파의 집단 지성이 한남동도 지키고 광화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게 해서 대통령 지키는 일, 대한민국 지키는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끼리 그렇게 힐난하듯이 뭘 야단치듯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도쿄 방송도 출동을 했고 외신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밤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로이터나 AP, AFP 같은 글로벌 통신사도 다 나와가지고 아, 그럼요. 현장 그림을 다 이 본부로 송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저런 로이터나 AFP나 또는 뭐 아사히 TV나가 현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이영풍 기자나 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방송국에 그렇죠.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헌법재판관한테도 다 어떤 형태로든 알려지거든. 알려지죠. 예. 아,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거죠, 지금. 네. 이렇게 하기 위한 전방위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6일까지 네. 이번 토요일까지 이 영장 집행할 수 있는 효력 시한이 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의 어떤 그 전망도 아마도 첫날이니까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어떤 보이는 단계가 될 것 같고 네. 거기서 뭐 공수처가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경호처에서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고지전이에요. 이게 일종의 고지전입니다. 기동전이 아니에요. 이 고지를 서로 딱 우리는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고지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뚫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좌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이 고지전에서는 먼저 지쳐 떨어지는 쪽이 지거든.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거는 저 공수처잖아요. 저것들이 언제 어떻게 쇼를 할지 진짜 집행을 할지는 전적으로 저 공수처 손에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툭툭 해요. 오늘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그렇죠. 오늘 우리 하루 종일 긴장하고 지켜야 돼. 막 일하던 거 다 때리치고 막 한남동 달려가야 돼. 그런데 기다려도 이것들이 침투를 안 해. 침탈을 안 해.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 막아냈구나. 막아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것들의 그 교란 작전에 우리가 하루 종일 허팀 쓴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소진. 그리고 밤쯤 돼서는 우리 내일 좀 할지도 몰라. 또 한마디 툭 해놓으면 또 그냥 긴장해서 뛰어나가야 돼. 밤잠도 못 자고. 이 짓을 한 서너 번, 대여섯 번씩 하거든. 일부러라도 해요. 그 심리전 때문에. 지금 저 좌파들이 그런 심리전을 하고 있어. 왜 거기에 자꾸 흔들리냐고. 지금 이미 몇천 명의 우리 자유파가 나가 있으면 지방에서 열심히 갑자기 막 비행기 타고 기차표 타고 여기 한남동에 오후 서너 시에 간신히 도착하도록 열심히 안 와도 된다고. 다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내일 올라갈게, 모레 올라갈게 하고 우리들끼리도 이걸 다 무슨 사령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현장 그림 보시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많이 나와 계세요.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자유파 집회가 아니고 이건 다 기자들인데 우리 집회하는 장면을 보시면 수천 명이 지금 나가서 있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저걸 뚫겠다고 하면 지금 저기서 한 100m, 150m 정도 거리에 우리 자유파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차길이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이 교통 통제하니까 웬만하면 그 이른바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걸 지켜서 우리가 하지만 정말 저것들이 무도하게 막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라도 한두 사람이 먼저 튀어가서 몸으로 막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수천 명이 달려들 텐데 지금 그럼 경찰이 저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함부로 못 한다고 겁이 나서. 지금 윤곽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영장 자체가 불법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경찰의 이 직무도 이 불법 직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걸 막는 일반 시민들을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해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현장을 만약에 공수처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뭐 사람이 다친다든지 또는 뭐 불상사가 생기면 아주 곤란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고성호 TV도 그렇고 이영풍 TV도 그렇고 지금 아토 TV도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요. 저것들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지그들끼리는. 저것들은 이제 탄핵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 헌재재판소에 이것만 기다리면 돼. 최상목이 협박해갖고서 헌재재판관 2명까지 임명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그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죠. 이제 무한 참사를 어떻게 제주 항공 참사로 바꿔치기 할 거냐.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런데 저 좌파들이 보니까 이게 자유파의 결집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장난이 아니죠. 지금.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 8년 전과는 광화문이 막 몇백만이 모이잖아요. 100만, 200만, 300만. 한남동 관저 앞에만 해도 그냥 한두 사람이 모이자고 하는데 수천 명이 동시에 막 모이잖아. 동시에 모이고. 자, 그러면 수만 명이 되죠. 저 종북주사파 저 활동가들, 저 종북주사파의 저런 언론쟁이들 이런 자들이 지금 각 우리 자유파 유튜브에 들어가 갖고 댓글에서 계속 이간질 하는 거예요. 분탕질 합니다. 그래요. 마치 저 우파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변장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투사인 것처럼 변장을 해갖고 니네들 왜 여기서 따뜻한 방에서 저 방송만 하고 있냐? 이 상황에서도 그래 니들 돈벌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분탕글을 올린다니까 이게 우리 자유파한테는 정말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좌파 분탕이라고 하는 걸 빤히 알아.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상황일수록 각 방송사마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마다 스패너들이 이럴 때 이걸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영자들이 이런 걸 제때제때 걸러내줘야 돼. 요즘 스패너들이 아주 바쁩니다. 그런 걸 걸러낸다고. 네. 지금 우리 자유파의 이런 움직임 있잖아요. 토요일에 모여야 돼. 광화문에 모여야 돼. 토요일에. 그렇지만 한남동 앞에는 몇 명은 그래도 있어야 돼. 한남동 토요일날 저것들이 기습할 수 있으니까 한남동에는 몇천 명은 있어야 돼. 지금도 저쪽이 뭐 이렇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몇천 명이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절방적인 상황은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방송이 전해주냐고. 유튜브 채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유튜브가 가급적이면 생방송으로 현장도 보여줘야 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이 댓글창을 열어놔야 돼. 예, 그렇죠. 예? 녹화로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구독자 수가 얼마가 되건 이거는 자유파의 유일한 채널이야 지금. 맞습니다. 예. 전쟁터로 따지면 무전기라고. 이 생방송을 열어놓고 댓글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보도 해주고 또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좌파들이 이 댓글창을 분탕질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혼란시키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 스패너들의 역할도 하고 그래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2025년 1월에 이 전국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라는 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체제 전쟁의 현장이 광화문이고 한남동 관저 앞이고 이렇습니다. 올해 2025년을 이 체제 전쟁의 정말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죠. 우리 체제 전쟁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1945년에 시작됐잖아요. 1945년에 그 전까지는 일제와 싸우느라고 좌와 우가 손을 잡고 했어요. 그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도 좌우가 함께 만든 조직이고 상해 임시정부도 그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제와 싸울 때까지는 좌우가 연합을 했어요. 중국의 저 모택동이하고 장개서희가 손잡고 했듯이 국공합작. 예. 그런데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어. 현존하는 주적이 사라졌어.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야 그러면 이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돼. 아니야 공산주의로 가야 돼. 이러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소련이 무력으로 강점을 해서 일찌감치 그렇게 됐고 남한은 그러면 당연히 미군정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미군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버렸기 때문에 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1945년에는. 그러니까 공산당 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이런 게 다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어. 남로당까지.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인 이승만 세력은 소수야 소수. 소수였어요. 예. 세력으로 따지면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 당시 통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정말 고난에 찬 이 건국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3년의 건국전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 그런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저것들이 인정 못하겠다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념전쟁은 194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야.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따라서 이 전쟁은 단순히 문재인이 이재명이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북한하고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의 70여 년에 걸친 체제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시진핑이가 있잖아요. 그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가 않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공받아서 질 때도 있잖아요. 한 고지 하나를 뺏길 수도 있잖아. 8년 전에 우리가 고지 하나를 뺏겼어. 그게 박근혜 탄핵이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어요. 8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것들이 탄핵으로 끌어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7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종북주사파와의 전면적인 이념 전쟁에서 또 한 번 정말 참담한 패배,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패배를 당하고 나면 이게 회복 가능할지 어떨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70여 년에 걸친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의 70여 년에 걸친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저지 투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은 본질적으로 70여 년에 걸친 건국전쟁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체제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본질이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새 벽두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은 그럼 뭔가 도대체? 이 할 일은 뭔가? 뭐 광화문에 나가서 정말 머리수를 채워주는 것인가? 또 한남동 관저로 가야 되는 것인가? 또는 뭐 내가 이 유튜브 클립을 계속 우리 아는 분들에게 돌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실천 행동 강령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신년에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다 해야죠. 예. 우선 광화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정치는 머릿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여야 돼.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이니까 언론들이 딴소리 못 하거든요. 못 하죠.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다음에 한남동에 모여야 돼요. 대통령 직접 정말 저것들이 무도하게 체포해서 뭐 온 언론에 대통령 체포하는 장면을 어떻게든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싸움은 끝났다고 마치 대장기 뺐듯이 그러려고 저것들이 그러는 거니까 프로파간다 하려고 온몸을 던져서라도 대통령 체포하는 거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유일한 채널 아니에요. 이 채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자유파 유튜브 채널 듣게 만들고 구독 더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줘서 자유파 유튜브가 저 기성언론 전체와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KBS, MBC, 종편, 라디오 조중동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전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여론전 중요해, 선전전 중요해, 공중전 중요해 하면서 왜 이 여론전을 지금 거의 유일하게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하고 있는데 왜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나 걸려고 그러고 제대로 힘을 안 실어주냐 말이에요. 묻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자유파 쪽이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지. 맞습니다. 어떻게 입으로만 싸우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국민의힘도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해야 돼. 맞습니다. 아니 윤상현이 하나가 나왔는데도 힘이 붙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견인해내야 돼요. 견인하려면 무작스럽게 욕설만 해서는 안 돼. 비판도 하지만 설득도 해야 돼. 그리고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국민과 자유파 유튜브와 국민의힘이 하나의 전선으로 모여서 대통령 탄핵 저지 전선을 구축했다.
근데 이게 좌파들보다 훨씬 많고 세다.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의 방법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론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또는 이 무도한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 지수가 높아져서 그런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 36.1%까지 뚫었는데 자, 이게 2년 7개월 전에 예? 대한민국 국민의 48%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디 다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참 윤석열 뽑을 때는 좀 화끈하게 문재인이 이재명이 좀 감옥 보내라고 뽑았는데 왜 그걸 못해 하면서 실망해서. 그렇죠. 예. 실망해서 돌아선 패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래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래 어떻게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러냐라고 그냥 화가 나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 거쳤잖아. 거치고 이제 정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싸움 아니에요. 그러면 2년 7개월 전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선택했던 자유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없죠. 이재명이 그동안 2년 7개월은 이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가 드러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2년 7개월 전에 윤석열을 선택했던 사람은 이제 여론조사가 오면 나 윤석열 지지라고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30% 중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48%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별로도 보면 연령별로도 보면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지금 근데 지금 아주 이상하게도 조중동 언론은 이걸 인용 보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조사는 할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발표를 안 해. 여론조사 회사에서부터. 이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좌파 여론조사 문제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그 얘기 할 거 없고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투데이부터 조사 시작했어요. 예, 그렇군요.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주말에 조사하는 거예요. 예. 주말에 조사해서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투데이의 조간신문에 그게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시아투데이의 아투TV가 하루 종일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이거를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탄핵됐는데 이렇게 높아지냐. 이건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일 거예요. 기현상이죠. 예? 아니 8년 전만 해도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5%까지 떨어졌잖아요.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양상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게 정치 사회학자들은 이거 윤석열 신드롬이 다시 나타난 거니까 이거 원인이 뭔지 다시 연구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가량 돼가는데요. 오늘 저 고성국 주필님 모시고 신년 대담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필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제가 클로징 멘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정말 이 좌파들의 아주 지저분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맞받아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온몸이 다 진흙투성이가 될 거 각오하고 지금 이미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까지는 중단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에 대통령직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새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은 뭐 한두 달 안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최소한 대통령 임기가 다할 때까지 앞으로 2년 반 이상은 이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전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며칠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 2년 이상 우리가 싸워야 된다. 길게 가서 싸워야 된다. 전방위로 싸워야 된다. 저 정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앞으로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올지 모른다.
그 모든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전체가 이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기사 하나 보고 막 놀라가지고서 막 하루 종일 다 제치고 다 튀어나와.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지만 근데 그걸 언제까지나 계속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긴 안목으로 냉정하게 적어도 현실에 대한 인식, 분석, 그리고 대책, 이거는 우리 자유파의 지도부가 있어요. 수년간 종북 주사파와 싸우면서 수백만의 광화문 집회를 해온 그런 정광훈 목사나 그런 투쟁단체들이 있다고요. 그 투쟁단체들이 누구보다도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호인단도 지금 구성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과 실시간으로, 대통령과는 못하겠지만 변호인단과는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지금 공동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댓글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좌파의 선동질, 좌파의 이간질에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피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투쟁해 나가는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네,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십시오. 말을 해야 변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때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남동에도 나오시고 또 오늘 불편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로 나오시고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후원하십시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아투TV 이영풍 뉴스 브리핑, 정말 알기 쉬운 시사 뉴스, 속 시원한 뉴스 논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